우체통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햇살이 닿지 않아 눅눅하게 젖은 듯한 노란 봉투,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글씨는 삐뚤삐뚤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순자. 그 이름을 본 게 몇 년 만이던가. 아니, 몇십 년 만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봉투를 쥐고 있는데도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누가 장난이라도 친 건 아닐까. 세상 어디에도 이제 그 이름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편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탁자 위에 내려놓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버렸다. 숨이 묘하게 막혔다. 의자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다. 이걸 열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살짝 찢겨진 봉투 끝이 오랜 세월 닫아둔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다. 종이를 꺼내 펼치자 가늘고 떨린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첫 문장은 단순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너를 잊어가고 있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희미해졌다. 잊는다니. 그 사람은 나를 한 번이라도 기억해 준 적이 있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친척들이 물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늘 그렇게 대답했다. 그때는 그게 내 방식의 복수라고 생각했다. 버려진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복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복수가 부질없는 허세였다는 걸 깨달았다. 편지는 짧았다. 보고 싶구나, 아들아.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만 와주겠니? 그 문장 뒤에는 삐뚤하게 그어진 점 하나가 있었다. 마치 그 뒤의 말을 더 쓰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편지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그 반복이 한참 이어졌다. 손끝이 구겨지고 종이는 조금씩 달아갔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햇빛이 탁자 위를 스치며 편지의 글씨를 따뜻하게 비쳤다. 그 글씨 위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손으로 닦았지만 이미 잉크는 번지고 있었다. 엄마. 오랜만에 내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낯설고 서툴렀다. 입술 끝이 떨렸다. 마치 굳은 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편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다. 발신지엔 은하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 멀다면 멀었지만 그보다 더 먼 건 내 마음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섞여 이상하게 서늘하게 느껴졌다. 30년 전 겨울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해가 짧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나는 울며 매달렸다. 엄마, 가지 마요. 내가 말 잘 들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민호야,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뒤로 나는 어른이 되는 법만 배웠다. 참는 법, 속이는 법, 잊는 법. 하지만 용서하는 법은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 편지를 접으며 나는 다시 그 시절의 아이가 되어 있었다. 작고 무력한 어른의 등을 붙잡고 울던 9살의 나. 나는 중얼거렸다. 지금이라도 가야 하나.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무겁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나는 편지를 조심히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꺼내지 않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물건,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빛바랜 은빛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걸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스며들었다. 차가웠지만 묘하게 깨끗했다. 어느새 창가 커튼 사이로 석양빛이 흘러들었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입자들이 어릴 적 기억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저 떠다니며 내 주위를 맴도는 기억들. 탁자 위엔 차가 식어 있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쓴맛이 입안에 남았다. 그 맛이 이상하게 현실 같았다. 그동안 버티느라, 잊느라, 쓴맛을 견디며 살았던 세월. 그게 내 인생의 맛이었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피곤한 눈, 굳은 입술, 그 안엔 소년 시절의 내가 숨어 있었다. 민호야. 속삭이듯 이름을 불러봤다. 그 이름이 낯설게 들렸다. 언제부터 내 이름을 잊고 살았을까? 책상 위에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은하 요양원. 그 이름을 다시 읽으니 마음 한가운데가 저릿했다. 거기서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기억에서 나를 완전히 잃어버렸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다. 잊는다.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들린 적은 없었다. 세상이 나를 잊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엄마가 나를 잊는 건 그건 아니었다.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아 손끝으로 편지를 어루만졌다. 손끝에 종이의 질감이 전해졌다. 약간 거칠고 부드럽고 마치 오래된 손의 감촉 같았다. 그 순간 문득 향기가 스쳤다. 보리차 냄새, 세탁 비누 냄새, 그 모든 게 어릴 적 엄마의 품에서 나던 냄새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울음은 조용했지만 길었다. 눈물이 그치자 마음이 조금 비워진 듯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누가 뭐라 해도 이번엔 가야 했다. 도착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한 번은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봐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오래된 천이 사가 있었고 지퍼는 몇 번이나 걸렸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옷 몇 벌을 접어넣고 편지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반지, 낡은 사진,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그 가방 안에 함께 넣는 느낌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초침이 딱, 딱, 딱 하고 귓가를 때렸다. 그 소리가 어쩐지 출발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속삭였다. 엄마, 내일 갑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을 꺼도 눈을 감아도 편지의 문장이 자꾸 눈앞에 맴돌았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너를 잊어가고 있단다. 그 문장이 마치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꿈결처럼 들리던 엄마의 목소리, 그 따뜻하고 낯선 말투. 그게 진짜인지 기억 속 잔향인지 모르겠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방 한가운데를 천천히 덮었다. 나는 눈을 떴다.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탁자 위엔 편지가 그대로 있었다. 노란 봉투 가장자리가 조금 젖어 있었다. 어젯밤 눈물이 닿은 자리였다. 나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건 이제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스쳤다. 부엌으로가 전기포트를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였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엔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다. 그 향을 맡으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느리게 숨을 쉰 게 언제였던가. 매일이 반복이었고 그 반복 안에서 감정이 달아 있었다. 그저 버텼을 뿐 살아있다는 느낌은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작게라도 움직이고 싶었다. 한 발이라도 내딛고 싶었다. 그게 후회로 이어질지 위안으로 이어질지 몰라도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 똑딱 소리를 냈다. 오랜만에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구나. 마치 멈춰있던 내 시간의 시계가 서서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나는 고개를 돌려 웃었다. 잠이 안 와서요. 요즘 무리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일도 힘들잖아요. 그녀의 말에 대답을 망설였다. 아내는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좀 달라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탁자 위에 봉투를 가리켰다. 이거 어제 왔어요. 아내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편지요? 그녀가 글씨를 읽더니 잠시 멈췄다. 정순자 어머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오래 묵힌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나도 믿기지 않아요. 잠시 동안 주방엔 커피 향과 시계 소리만 흘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가볼 거예요? 응, 가야 할 것 같아요. 무섭진 않아요? 나는 웃었다. 무서워요. 근데 더는 피하고 싶진 않아요. 아내는 말없이 내 옆으로 와 앉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혔다. 그럼 같이 가요. 혼자보단 나아요. 나는 그 손을 바라봤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이건 내 안에 오래된 시간과의 대화라서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대신 꼭 다녀와요. 미루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깊게 박혔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은 금소금이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면도기, 수첩 하나,
그리고 편지 봉투. 마지막으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그 반지는 약간 낡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였다. 거울 앞에 섰다. 머리에 희끗한 새치가 더 늘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이상하게 평온한 빛이 있었다. 그래, 이게 나야. 오랜만에 내 눈을 제대로 마주봤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신발끈을 묶으며 중얼거렸다. 오늘 나를 다시 만나러 가는 날이다. 아내가 현관에 나와 물었다. 기차 몇 시예요? 9시 반. 도착하면 꼭 연락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등 뒤로 흘러나왔다. 현관 앞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하얀 숨이 입김처럼 피어올랐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그 냉기가 기분 좋았다. 길을 걸으며 나는 어린 시절의 마을을 떠올렸다. 어머니와 함께 장에 가던 길, 그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민호야, 길 건널 땐 항상 손 꼭 잡아야 돼. 하던 목소리.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지하철을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출근길 사람들, 이어폰을 낀 청년들, 커피를 들고 뛰는 직장인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유독 느리게 걸었다. 플랫폼에 도착해 표를 샀다. 손에 쥔 종이 표가 따뜻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시간이 들어 있었다. 이 표 한 장이 나와 엄마의 마지막 거리를 잇는 다리일지도 몰라. 기차가 도착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발을 들였다.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 속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봉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갑니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서서히 멀어지고 들판이 펼쳐졌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한 듯 했지만 그 안엔 분명 살아있는 눈빛이 있었다. 철로 위에서 바퀴가 부딪히는 소리가 쿵, 쿵, 쿵 하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차가 언덕을 넘을 때 햇살이 객실 안으로 비쳤다. 그 빛이 내 손등을 따뜻하게 감쌌다. 순간 마치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다. 민호야, 손 시렵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나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빗무리 속에 엄마의 모습이 잠시 겹쳐졌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엔 내가 찾아갈게요. 기차가 달리고 있었다. 창밖 풍경이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겨울 들판 위로 성근 햇살이 내려앉았다. 눈은 녹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풍경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시간이 흘러도 녹지 않는 서늘한 감정 하나. 객실 안은 고요했다. 낯선 사람들의 낮은 숨소리, 기차 바퀴가 레일 위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 그게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쿵, 쿵, 쿵. 한 박자, 한 박자, 내 마음속 묵은 기억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뒤로 눈 덮인 밖과 멀리 굴뚝 연기가 겹쳐 보였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겨울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10살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 어귀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야, 손 시렵지?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 저녁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꾸렸다. 어디 가요? 잠깐만 다녀올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문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 말의 잠깐을 30년 넘게 기다려왔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섰다. 어둠이 창문을 가득 메웠다.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이 그 어둠 속에서 뒤섞였다. 분노, 서운함, 그리움, 후회. 터널 벽을 스치는 소리가 내 마음을 긁는 듯 했다. 왜였을까? 왜 나를 두고 갔을까? 그 질문이 아직도 내 안에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로 묻는 듯한 억눌린 외침이 가슴 속에서 울렸다. 그때 내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아드님, 요양원 가시나 봐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가 내 손에 쥔 편지를 보고 웃었다. 나도 그랬어요. 그때는 미웠는데 이제는 그 미움도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의 말에 잠시 숨이 막혔다. 추억이 미움이요? 그래요. 오래된 미움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안쪽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터널이 끝나고 다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눈부시게 따뜻했다. 기차는 시골역에 멈췄다. 잠시 정차하는 동안 역 밖으로 사람들이 내렸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작은 역 앞 장날인지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사이에서 한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목이 콱 막혔다. 저렇게 늙어가고 싶었는데 내 옆자리에 앉았던 노인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드님, 이제 용서할 때 됐어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엔 묵직한 힘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나보세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눈을 보면 알게 돼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다. 그 노인은 다음 역에서 내렸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지막 눈.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기차가 산자락을 따라 달릴 때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흐려지고 창문에 눈송이가 부딪히며 녹았다. 그 물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무심코 손을 들어 그 자국을 따라 그렸다. 그 끝에서 내 손가락이 멈췄다. 그때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희미한 미소, 가늘게 떨리던 목소리, 나를 부르던 그 한마디. 민호야.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다. 기차는 다시 평야를 가로질렀다. 어느새 오후가 기울어 있었다. 햇살이 금빛으로 변하며 들판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빛 속에 나는 잠시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살고 있었다. 단지 내가 너무 오래 문을 잠궈두었을 뿐이었다. 그 문이 이제야 조금씩 열리는 듯 했다. 나는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이해하려고 해요. 당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 말을 한 뒤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마치 오래 묵은 겨울이 조금씩 녹는 느낌. 기차가 마지막 역에 도착했다. 방송 스피커에서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다음 역은 은하역, 은하요양원 환승역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가방을 메고 손에 쥔 편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종이가 아직도 내 손바닥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 속엔 눈물과 햇살과 추억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이제 진짜 마주해야 할 시간이구나. 그렇게 나는 발을 내딛었다. 기억의 역을 지나 이제는 용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기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희뿌연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천천히 언 손끝을 스며들었다. 역 앞엔 오래된 간판이 보였다. 은하요양원 도보 15분. 나는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옮겼다.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겨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논두렁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코끝을 지나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했다. 한 발 또 한 발. 걸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요양원 건물이 보이자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빨라졌다. 담장 위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문 앞 간판은 발에 있었다. 은하요양원. 그 세 글자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약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나왔다. 복도 끝까지 희미한 조명이 이어져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머님 면회 오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자님 아들이요. 간호사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 민호 씨.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말에 숨이 멎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녀는 내게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복도 끝 창문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그 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위를 걸을 때마다 마치 세월의 강위를 건너는 기분이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서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거기 작은 침대 위에 엄마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피부는 투명할 만큼 희미했다. 하지만 눈과 주름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 주름 사이로 내가 잃어버렸던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 있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멀고도 고요했다. 마치 시간을 잃은 사람처럼. 엄마.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말이 막혔다.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요양사 선생님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민호예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 그녀는 그 이름을 낮게 음조렸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들 이름도 민호였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았다.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살짝 떨리는 그 손이 한때 내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었다. 엄마, 나예요. 당신 아들 민호. 그녀의 눈가가 조금 흔들리더니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정말 민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응, 나예요. 돌아왔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햇살이 창틀을 넘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여전히 내 손을 쥔 채 말했다. 많이 늦었네.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왜였어요? 그녀는 멀리 창밖을 보았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빠 떠나고 나서 너까지 고생시키기 싫었어. 그녀의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그 속엔 후회와 사랑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때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그랬지, 그게 평생 한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꽉 잡았다. 잠시 후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식사 시간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내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민호야, 내일 또 올 거지? 나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올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오래도록 내 눈에 남았다. 병실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봤다. 엄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가슴이 아렸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닦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의 눈물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다. 눈발은 멈췄고 하늘은 서서히 개고 있었다. 나는 마당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지 마요.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내 귓가에서 마치 엄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 이제 웃어라. 그게 내가 보고 싶던 너의 얼굴이야.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숙이 남아있던 한 조각의 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 눈이 그치고 있었다.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져 나왔다. 햇살이 내 어깨를 감쌌다. 차갑던 공기가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발을 멈췄다. 병원 담장 너머로 어머니가 계신 병실 창문이 보였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국화꽃이었다.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엄마는 오늘도 저 빛 아래에 있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햇살이 눈꺼풀을 스쳤다. 그 빛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호야, 이제 그만 슬퍼해라.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요양원 앞 카페에 들어가 뜨거운 커피를 시켰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이 냄새 참 익숙하다. 언젠가 엄마가 끓여주던 보리차 냄새와 닮아 있었다. 나는 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 쓴맛이 퍼졌다. 그 쓴맛 속에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인생의 쓴맛도 결국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창밖을 보니 요양원 마당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손에는 누군가가 쥐어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도 언젠가 저렇게 걸었겠지.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의 작은 분식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노부부가 함께 만두를 빚고 있었다. 그 장면이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무심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겨웠다. 그 소리에 괜히 마음이 풀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라면과 만두를 시켰다. 면이 익는 동안 창가 밖으로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작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내려앉아 햇살에 반짝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살아있다는 건 참 다행이네. 라면이 나왔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바라보며 갑자기 웃음이 났다.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라면이 생각났다. 민호야, 국물 다 마시지 마라. 짜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젓가락을 들며 속삭였다. 알아요, 엄마. 이제 짜게 안 먹을게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푸근하게 덮었다. 라면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자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기차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햇살은 이미 오후빛으로 변해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서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흘렀다. 그 빛이 내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던 그 눈. 그 눈 속엔 사랑과 미안함과 끝없는 기다림이 함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걸어갈게요. 기차가 들어왔다. 바퀴 소리가 플랫폼을 울렸다. 나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바람이 불었다. 코끝이 시려왔지만 그 냉기가 좋았다. 기차 문이 닫히고 창문 밖 풍경이 서서히 뒤로 밀려났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다. 기차는 멀리 산 너머로 향했다. 들판이 점점 멀어지고 노을빛이 객실안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만히 속삭였다. 엄마, 당신의 마지막 편지 덕분에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살아요. 그 편지가 내게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예요. 그 순간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그래, 내 아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잘 살아라. 나는 미소 지었다.
눈을 뜨니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들판을 감싸며 마치 세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세상이 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정순자님이 오늘 새벽에 평안히 가셨습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소리가 멈췄다.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 아드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편지를 남기셨는데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손이 덜덜 떨렸다. 입술이 굳어버렸다. 편지. 그 단어가 마음을 찔렀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은하요양원으로 향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한층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추위가 낯설지 않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양원 도착 후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민호에게. 노란색 종이에 익숙한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그 필체엔 분명히 엄마의 손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종이의 질감이 생생히 느껴졌다. 그 안에서 아직도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이 들어 있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제 세상에 없겠구나. 그게 슬프지 않으면 좋겠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너는 강한 아이지만 마음이 참 여린 아이라는 걸. 그래서 그날 나는 너를 떠나기로 했어. 사랑하면 잡아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더라. 그땐 몰랐겠지. 나도 울면서 짐을 쌌단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내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 그 뒤로 단 한 날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늘 내 생일엔 멀리서 하늘에 손을 모았어. 내가 잘 크길, 내가 미워하지 않길.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단다. 민호야, 인생은 길고 또 짧다. 내 몫의 시간은 이제 다 했지만 너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단다. 그러니 제발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라. 내 안에는 이미 내 사랑이 다 담겨 있으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울음이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손 위 편지에 닿았다. 그 순간 글씨가 반짝이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사랑하면 잡아두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것. 그 문장을 되뇌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 말이 내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편지를 조심히 접어 가슴에 넣었다. 손끝에 아직도 종이의 온기가 느껴졌다. 요양원 마당에는 국화꽃이 다시 피어 있었다.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나는 꽃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당신이 떠나서야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눈물엔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있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눈가를 닦았다. 햇살이 내 얼굴을 감쌌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 빛 속에서 엄마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문 밖으로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며 도시의 윤곽을 감쌌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나는 가슴속에 손을 얹었다. 거기엔 여전히 편지가 있었다. 마치 심장과 함께 뛰는 듯 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사랑은 떠나도 남는 거구나. 사람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천천히 내 안을 채웠다. 버스가 멈추고 창문에 노을빛이 마지막으로 스쳤다. 그 빛이 사라지기 전 나는 속삭였다. 엄마, 당신이 남긴 이 편지는 이제 내 삶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 저편 지평선 위에서 한 줄기 빛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엄마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에 눈을 떴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다르다. 그전에는 차갑고 무거웠던 새벽이 이제는 살짝 따뜻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비춘다. 그 빛이 바닥 위를 천천히 기어다니다가 내 책상 위에 놓인 노란 봉투에 닿는다. 그건 엄마의 편지다.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가끔은 그 편지를 꺼내 다시 읽는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하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매번 다르게 마음에 닿는다. 어느 날은 위로가 되고 어느 날은 따끔한 충고가 된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따뜻하다. 나는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방 안에 번졌다. 그 향 속에 엄마가 있었다. 민호야, 커피 너무 진하면 속 쓰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웃으며 속삭였다. 오늘은 연하게 탔어요, 엄마. 컵을 들고 베란다에 섰다. 바람이 잔잔했다. 담장 너머로 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철진한 국화꽃이 시들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구나.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며칠 후 나는 방 정리를 하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손끝으로 훑자마자 추억이 되살아났다. 첫 장엔 엄마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어린 시절 강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엄마는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다. 그때의 나도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도 지금도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었구나.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나도 당신처럼 살아볼게요. 누군가의 삶에 작은 따뜻함이 되는 사람으로. 그 말이 끝나자 가슴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이제야 진짜 이별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며칠 후 나는 오래 미뤄둔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퇴근 후 바로 문화센터로 향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그 옆엔 요양원 음악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문구 앞에서 멈췄다. 요양원 음악치유.
그 단어들이 내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그리고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내 또래의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나는 머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민호라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가사 중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쳤다.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 다시 나에게 온다. 그 노래를 부르며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그 손길, 그 목소리, 모두 노래 속에 녹아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다. 다음 주엔 실제 요양원 방문 봉사를 갑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노을이 느리게 내려앉고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바람이 엄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남기는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썼다. 엄마가 내게 편지를 남겼듯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남기고 싶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부드러웠다. 그 소리가 마음을 채웠다. 이젠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의 소리였다.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대의 계절은 나에게로 이어졌어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별빛이 내 마음에 닿는 것 같았다. 그날 새벽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밖엔 새소리가 들렸고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천천히 번져 들어왔다.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내 얼굴을 스치자 눈가가 따뜻해졌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다. 불안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내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커피 향이 퍼질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 손길이 아직도 내 어깨 위에 얹혀 있는 듯 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다. 그 속에 생기가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국화였다. 이미 한 번 시들었지만 며칠 전부터 다시 새순이 돋아 있었다. 나는 그 작은 꽃잎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차가운 줄기 끝에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다. 이웃집 아이가 자전거를 타며 지나갔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멀어졌다. 그 소리가 참 좋았다. 이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행복하다. 그 말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건 아픈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고요히 흘러나오는 듯한 눈물이었다. 정오가 되자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민호 씨, 지난번 기부금 잘 전달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동안 모아둔 돈 중 일부를 엄마가 머물던 병동에 기부했었다. 그건 나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엄마가 참 행복해 하실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래의 나에게. 며칠 전 엄마의 편지를 읽은 그날 밤에 쓴 것이었다. 지금의 슬픔은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자.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글을 다시 읽으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울지 않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노을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그 붉은 빛이 엄마가 남긴 온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민호야. 엄마의 음성이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그래, 엄마. 나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편지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바람 속에서 국화꽃잎이 한 장 떨어졌다. 그 꽃잎이 내 손바닥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조심히 감쌌다. 고마워요, 엄마.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창밖의 노을은 마치 편지지 같았다. 그 위에 햇살이 글씨처럼 번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사람의 마음은 떠나야 보이고 비워야 채워진다. 그 말이 이제는 너무나 잘 이해됐다. 사랑도 미움도 후회도 결국은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밤이 깊어가자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다. 오늘의 일기를 적기 위해서였다. 천천히 첫 줄을 썼다. 오늘은 행복했다. 글씨가 또박또박 적혔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이 문장은 내 삶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잠시 후 나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그 별빛이 어쩐지 엄마의 눈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그 별빛 아래서 나도 내 인생을 써내려 갈게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엄마가 내 이마를 쓰다듬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끼며 속삭였다. 잘 가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은 참 행복했어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진 않나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편지를 쓸 날입니다. 그 한 장의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끝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